자, 이제 살아나시고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여기요. 진짜 거의 다 죽었는데 불 끌 뻔했어 진짜.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오늘도 뭐 그러니까 이거 다 하면 시험 오늘 문제 풀어야 될 게 많아서 어쨌든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계속해서 오늘은 계속 풀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오늘 문제를 다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는 복사가 오늘 들어가서 내일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 2시쯤 오시면 그 교재를 드리고 뭐 따로 걔는 뭐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내일 못 받으시면 제가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교재 나가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교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냥 뭐 약간 센 형식 비슷하게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재가 있고, 그다음 계속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뭐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더 이제 뭐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하면 되고. 자, 이제 쭉쭉 나갑시다. 쭉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공식을 좀 외웠으니까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자, 뭐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 이제 이쪽 뭐 두 번째 장에 이제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인데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는 0이 두근, 그죠? 두근을 탄젠트 알파랑 그죠? 탄젠트 베타라고 한다. 이렇게 딱 쓰는 거죠. 자, 이거라고 하는데, 자, 이쪽은 얘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값이 지금 2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된대. 자, 2일 때 a의 값을 보래. a의 값.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2차 방정식 두근 나왔으니까, 그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근거 생각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뭐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두근이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두근의 곱이니까, 그럼 얘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되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값 자체가 1 빼기 곱이니까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거분에 이제 합이 될 거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2니까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할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보다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탄젠트랑 연관해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쪽은 얘는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이제 얘는 좀 잘 알고 계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보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두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여기서 아마 많이 나오는 건지 뭐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한다,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냐면 어떤 게 나올 거냐면,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게 나옵니다. 기울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이루는 각이니까 이제 이만큼 여기를 내가 세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 뭐 이제 x축이 이제 이렇게 뭐 존재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 여기서 세타라는 값을 뭐 각을 구하고 싶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은 또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직선의 각도를 가지고 뭐냐면 얘를 뭐 알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각도를 뭐 베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쪽은 어쨌든 얘랑 평행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의 각도가 알파가 되는 거죠. 얘랑 얘랑 동의각이니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얘하고 여기는 여기 이게 베타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쓸 때 세타라는 건 얘는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세타를 구한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기울기는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쪽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M1이라고 하고요. 자, 이쪽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M2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건 무슨 젠트랑 연관이 있죠? 무슨 젠트? 탄젠트, 그죠? 그렇잖아, 그죠?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딱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죠. 탄젠트 알파라는 게 M1이 될 거고요. 자, 탄젠트 베타라는 게 이쪽은 얘가 뭐냐면 M2가 된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난 세타를 원하니까 이쪽은 탄젠트 값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얘가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각도를 구한다고 쳤을 때 어쨌든 이제 이쪽은 뭐냐면 탄젠트 값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각도를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화이팅.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얘는 탄젠트 쓰고 뭐냐면 이쪽은 얘가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럼 1 플러스 m1, m2 이렇게 딱 되고요. 이거 분해. 자, 이쪽은 뭐냐면 m1 마이너스 m2가 된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뭐냐면 이만큼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 물론 얘는 무슨 각일 거냐면 예각일 거란 얘기야. 자, 근데 그럼 약간 이런 거잖아. 어차피 지금 얘를 가지고 본다라고 쳤을 때 이쪽이 지금 무슨 수일 수가 있냐면 이쪽은 양수일 수도 있고 무슨 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뭐 이렇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예각이니까 이게 플러스가 될 거예요. 왜? 어차피 m1, m2는 둘 다 지금 뭐냐면 양수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 m1하고 m2를 봤을 때 이쪽 m1 쪽이 m2보다 더 클 거기 때문에 자 이쪽도 양수고 이쪽도 양수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란 얘기야? 양수가 될 거란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가 된다고 쳤을 때 이쪽이 0보다 크면 얘는 자 세타는 무슨 각이냐면 예각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돼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90도가 넘어가 버렸어. 다시 말하면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분명히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이쪽은 파이 마이너스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될 거란 얘기죠.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죠. 그럼 얘는 탄젠트 이쪽은 얘가 뭐냐면 자 세타 이퀄 탄젠트 쓰고 뭐냐면은 자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쳤을 때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똑같은 경우로 탄젠트 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파이 빼기 세타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이쪽은 뭐냐면 얘가 예각이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무슨 각일 수밖에 없냐면 둔각일 수밖에 없어요.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얘를 봤을 때 이쪽은 탄젠트 세타랑 뭔가를 비교한다고 쳤을 때 딱 하나의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호의 차이밖에 없죠? 부호의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너스가 붙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절대값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만약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구한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누가 더 큰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m1 빼기 m2 양수라는 걸 아는데, 그냥 만약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쪽은 얘가 만약에 뭐 1 마이너스 뭐 1 플러스 m1 m2 분의 이쪽은 얘는 만약에 m1 빼기 m2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죠?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내가 먼저 뭔가 알아본다고 쳤을 때 이걸 예각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이쪽에 있는 각도나 이쪽에 있는 각도나 무슨 대값은 똑같으니까 절대값은 똑같잖아요.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이런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탄젠트 쓰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각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무슨 대값 씌우면 되죠? 얘는 절대값을 씌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젠트가 양수일 때는 예각이 되는 거고요. 내가 뭔가 구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아 여기는 이 각을 구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끝날 거란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호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이쪽에서 이루는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냥 이제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각을 구할 거면 아무거나 구해서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고요. 양수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이제 각도를 써주시면 그게 예각이 될 거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봐주시면 될 거란 얘기야. 돼요?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있죠. y는 3x라는 게 있고요. 만약에 y는 만약에 2분의 1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뭐 굳이 보자고 생각하면 3x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분의 1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여기 구할 수 있는 게 이쪽에 있는 이 각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뭐냐면 요 각을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쪽의 기울기가 지금 3이 되는 거고요. 이쪽의 기울기는 얘는 지금 얘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돼요? 그죠? 자, 그럼 결국은 이만큼을 세타라고 봤을 때 얘가 무슨 각이 되는 거죠? 얘가 예각이 되는 거죠. 돼요? 이쪽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무슨 각이겠죠? 그럼 얘는 둔각이 되겠죠. 오케이? 그죠? 그럼 둘 다 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제대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둘 다 나왔으니까 이쪽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뺀 거, 그러니까 이만큼 된 거 있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두 개를 곱하면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거 분해. 자 이쪽은 뭐냐면 3 마이너스 2분의 1 있죠. 돼요?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탄젠트 뭐가 될 거냐 이쪽에는 알파 빼기 베타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얘가 예각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둔각을 구한다고 치면 이쪽은 순서를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바꿔주면 돼요. 왜? 어차피 그러니까 1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이 들어가는 건 똑같단 말이야. 돼요? 근데 이거 분해 이쪽이 뭐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뭐를 해줘요? 3을 해줘요. 그러면 무슨 너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무슨 각이란 얘기야? 둔각이란 얘기죠. 돼요? 그럼 여기에는 이 각을 구해줄 때 뭐냐면 반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 기울기를 먼저 앞에 쓰고 그 다음 이 기울기를 쓰면 끝날 거란 얘기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어떤 원하는 각이 있어. 어떤 원하는 각을 구할 거야. 어차피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 뭐냐면 어떤 각 하나가 나오고 하나는 180도에서 그 각을 뺀 게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돼요? 그럼 그놈의 특징은 어차피 요렇게 쓰나 무슨 대값은 일치하냐면 절대값은 일치할 거란 얘기야. 돼요? 그죠? 그럼 하나가 예각이 뜨면 하나는 둔각이 나올 거란 말이야. 돼요?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둔각이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돼요. 되니? 그럼 무슨 방향이야 이쪽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돼요? 그럼 당연히 내가 만약에 예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쪽이 큰 쪽, 이쪽이 작은 쪽이니까 이쪽도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도 둔각인데 얘를 봤을 때 이쪽도 이렇게 시계 방향이면 이쪽의 기울기보다 이쪽의 기울기가 더 뭐하니까? 더 크니까 당연히 이쪽도 무슨 너스? 마이너스가 나올 거란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각이 뭔가 이제 그걸 구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무슨 방향으로 빼주면 된다 이쪽에는 시계 방향으로 빼주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M1, M2가 뭔지 몰라. 누가 더 큰지 몰라. 근데 무조건 무슨 각을 구하래? 예각을 구하래. 그럼 무슨 대값을 씌워주면 되고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고요. 되니?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여기 있는 기울기들 다 알고 있어. 그럼 기울기들 다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둔각이야. 그럼 어떻게 빼면 된다? 이쪽에는 시계 방향으로 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둔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돼요? 생각보다 이거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니까 학교에서 나올 거니까.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각이 나올 건데 그럼 그때는 문제가 뭐냐면 M1하고 M2가 제대로 안 주어질 거란 얘기야. 그랬을 때 뭐냐면 그냥 절대값을 씌우면 되고요. 그럼 값이 뭐냐면 한 개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 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되고 일단 만약에 각이 다 나왔어. 각이 나와서 이제 기울기를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구할 각이 둔각이야. 혹은 구할 각이 예각이야. 그럼 뭐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빼서 문제를 풀어주면 끝날 거란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잘 구별하세요. 알겠지?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예를 한번 또 들어줄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좀 약간 일반적으로 문제집에 나오는 게 이걸 거야. mx-1 그 다음에 y는 3x 플러스 2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죠. 이루는 각이 뭐냐면 45도래요. 45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면 예각을 지금 나타내는 문제야. 근데 중요한 건 특징이 이런 거죠. 여기서 얘를 봤을 때 이쪽에는 m 값을 안다 모른다. m 값을 모른다라는 얘기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누가 더 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그럴 때 무슨 대값을 씌운다?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탄젠트 얘를 알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각을 알파. 자, 그럼 여기 얘가 뭐냐면 m 값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쪽은 탄젠트 베타인데 그럼 베타 값은 알아요. 이쪽은 3 이렇게 될 거니까. 돼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치면 자 이쪽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m 값이 뭔지 모르니까 직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이 이루는 각일 거니까, 그죠? m에서 얘를 뭔가를 뺀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뭐 내가 만약에 뭔가를 뺀다고 쳤을 때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거를 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뭔지 모르니까 뭐냐면 예각을 구할 거면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m 값이 여기 3이니까 1 플러스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게 뭐냐면 3에 2네. 여기는 m 빼기 3이라고 쓰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를 씌울 거냐면 절대값을 씌울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럼 그 예각의 크기가 45도니까 이게 뭐냐면 탄젠트 이쪽은 얘가 몇 도? 45도랑 뭐하다? 같다. 이렇게 써주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덧셈 정리에서 되게 나올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는 거의 얘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차피 탄젠스 45도는 1도는 뭐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왜? 절대값이니까. 그럼 절대값이 1인 거니까 다시 말하면 1 플러스 3n분의 n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뭐가 될 수도 있고요. 1이 될 수도 있고요. 우와. 자, 이쪽은 1 플러스 3n분의 n 마이너스 3이 뭐가 될 수 있을까?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m 값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올 거란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형태.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넘기면 m 빼기 3 이퀄 이쪽 얘는 1 플러스 3m이니까 그럼 이쪽은 넘기면 2m 이퀄 마이너스 4. 그럼 m 값은 지금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돼요? 마이너스 2.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아까 그러니까 기울기 나왔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3이라는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뺀 게 뭐냐면 m 값에서 3을 뺀 거잖아. 돼요? 그럼 얘가 무슨 색 기울기예요? 노란색 기울기죠. 그럼 노란색 기울기에서 빨간색 기울기를 뺀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 거죠. 그지? 시계 방향이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무슨 각이 나온다? 얘각이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이거 그죠? 시계 방향인 거야. 자, 그다음 마찬가지야. 그럼 얘를 봤을 때 이쪽은 m-3 이퀄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몇 m이야? 3m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넘기니까 이쪽은 4m 이퀄 2가 되고 m 값이 얼마죠? 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마찬가지. 똑같이 얘가 이렇게 3이 있으면 2분의 1은 요게 이렇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죠? 2분의 1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두고 본다고 쳤을 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 이게 뭐냐면 예각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각을 구할 때 뭐 예각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둔각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뭐를 알아본다? 예각을 알아본다. 왜? 어차피 이쪽에 있는 각도나 이쪽에 있는 각도나 탄젠트를 씌우면 절대값은 뭐 할 거다? 같을 거니까. 돼요? 그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합성이 있습니다. 합성. 그러니까 합성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제 뭐 극한을 하는데 극한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것 중에 백각 공식이랑 반각 공식은 안 할 거거든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더더욱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걔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올 일이 없고 차라리 나오게 될 거면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나올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얘는 합성만 하면 거의 끝날 거고요. 사실은 합성도 안 나와요. 합성도 안 나오기 때문에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내신 같은 경우는 합성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삼각함수의 극한도 이제 거의 공식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끝내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한 11시 한 40분쯤 해가지고 끝날 것 같아요. 그 내용 끝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저번처럼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지? 자, 그럼 이제 얘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탄젠트 덧셈 정리를 가지고 이제 기울기랑 연관해서 탄젠트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좀 구했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자 합성이야. 그러니까 뭔가 합한다는 얘기야, 그죠? 삼각함수의 합성이야. 그러니까 얘도 어떤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약간 이런 형태야. 자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독이라서 니네가 어떻게 보면 실험 대상이잖아요, 그죠? 처음 바뀌는 그거잖아요. 물론 니네가 좋은 건 그거죠. 기백을 수능 시험 때 안 본다는 게 근데 기백 자신 있어요 혹시? 없어요? 학교에서 기백해요? 3학년 때요? 너네는 2학년 때 하죠?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기백 괜찮아요? 기백 하나요? 안 해요? 아예 안 하죠? 3학년 때 하나요? 너는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약간 이런 거야. 약간 되게 엄청 길을 잘 찾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진짜 잘하더라고. 약간 그런 입체적인 그런 상상력이 되는 애들은 되게 쉽게 푸는데 그게 아니면 좀 힘들더라고. 저는 지독한 길치거든요. 저는 진짜. 나는 내 친구 동네 가면 앞밖에 안 가요. 친구 동네인데 길도 모르는 게 앞으로 가요. 길이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길을 외우거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기백할 때 문제를 풀 때도 다 외워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다 외워가지고 풀어가지고 그러면 풀리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니네는 그건 안 봐도 되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나요 혹시? 그렇죠. 선택 안 할, 너네는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보면
그런 거라서 좀 어느 정도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들도 솔직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대부분은 뭐 지키겠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딴 건 몰라도 합성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러니까 과정보단 약간 결과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겠어. 결과. 다시 말하면 공식, 그죠? 공식을 외워라.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럼 얘는 사실 원래 말하면 덧셈 정리 역과정이야. 덧셈 정리의 역과정입니다. 덧셈 정리의 역과정. 자, 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자, 약간 이런 거야. 약간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얘. 그럼 뭐냐면 삼각함수가 한 개도 아니야. 두 개가 들어가, 두 개. 그죠? 그러니까 원래 두 개 이상으로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두 개만 알면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를 지금 뭐냐면 하나에 관한 식, 그러니까 삼각함수 하나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기 위함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얘를 뭐 1차식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뭐냐면 그냥 R 쓰고요. 이쪽은 사인이라고 쓰고 세타 플러스 알파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니? 자, 이 따위로 왜 바꾸는 거야? 라고 말하면 생각을 해봐. 자, 어차피 사인의 최대값은 뭐랑 뭐죠?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 돼요? 그럼 얘를 놓고 그냥 봤을 때 하나만 있어도 기분이 나쁜데, 자, 이쪽은 두 개가 더해져 있어,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보면 뭐를 모르냐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기 힘들어요. 돼요?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그 순간, 자, 이쪽은 최대값은 R이고 최소값은 무슨 러스 R이야?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절대값 붙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좀 구하기 쉬워지냐면,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쉬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이거랑 되게 연관되는 문제들이 뭐냐면 그림과 연관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쪽은 뭐냐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 얘는 뭐냐면 얘가 덧셈 정리 과정, 덧셈 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덧셈 정리.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역과정에서 뭐가 된다? 얘는 합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뭐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제 내가 얘를 두고 봤을 때 그럼 이거 이퀄 뭐냐면 얘는 R 쓰고요. 덧셈 정리 써야지 뭐 사인 세타. 그다음에 얘는 코사인 알파 이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돼요. 그럼 얘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이쪽은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알파다. 뭐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렇다라고 쳤을 때 어차피 여기서 내가 뭐냐면 R이란 걸 밖으로 뺄 거란 얘기야. 돼요? 그죠? R을 밖으로 뺄 거니까 R 이렇게 써요. 그다음 이제 이쪽은 얘는 뭐냐면 자 사인 세타를 먼저 쓰고 R분의 A라고 할 겁니다. 그럼 A 사인 세타 맞죠? 돼요?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다음 플러스. 자, 이쪽은 똑같아요. 자, 코사인 세타라고 쓰고요. 이쪽은 R분의 B라고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의 정의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사인 앞에 있는 걸 x좌표, 자, 코사인 앞에 있는 걸 y좌표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쪽이 A고 이쪽이 B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뭐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랬을 때 이 각을 뭐냐면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A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R분의 A랑 R분의 B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R이 되는 요런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냐라고 하면 R분의 A니까 이쪽은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돼요? 오케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R분의 B 같은 경우는 얘는 이거분의 지금 이거니까 이쪽은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니까,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제 이쪽은 사인 쓰고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면 세타 빼기 알파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일 땐 플러스로 가고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덧셈 정리를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되니?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여기서 R의 존재가 여기는 얘가 R이란 말이야. 돼요? 자, 그러면 R은 어떻게 될 거니? 얘는 루트 쓰고요. A제곱 플러스 무슨 제곱이야? B제곱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이쪽은 뭐다 얘는? 자, 루트 쓰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럼 여기 들어간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얘가 루트 쓰고 A제곱 플러스 무슨 제곱?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최대값은 R이 될 거고요.
그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r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뭐냐? 자, 그럼 이쪽은 얘가 루트 쓰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r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쓰고 루트 쓴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랑 이것만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그냥 이게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루트 해놓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그럼 절대값을 썼을 때 그냥 걔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거기 마이너스를 붙인 게 최소값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다 바꾸지 않고도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은 그냥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절대값을 이용해서. 돼요? 오케이? 그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루트 씌우면 이제 최대값. 마이너스 씌우면 최소값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를 구하는 방법 있잖아. 각도 알파를 구하는 방법이 자 이거에서 나왔단 말이야. 이거에서 그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럼 a분의 b라는 게 탄젠트이기 때문에 그럼 a분의 b 이퀄 이쪽에는 탄젠트 알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분의 얘야. 그러니까 덧셈 정리 역과정이니까 사인으로 쓸 거면 사인 뒤에는 코사인이 와야 되고요. 자, 코사인 여기 앞에는 뭐냐면 사인 쪽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약간 코사인 값과 연관된 거고요. 이쪽은 약간 사인 값과 연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쪽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무슨 젠트라고 보시면 된다. 이쪽은 탄젠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예를 좀 들어보면 약간 이런 거 있죠. 사인 세타 플러스 자 코사인 세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보면 무조건 앞에 절대값이 들어가요. 절대값이 들어가고 사인이 들어간 다음에 세타가 들어가요. 그 다음 이쪽에 어떤 새로운 각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걸 봤을 때 여기서 절대값은 이쪽도 1이고 저쪽도 1이니까 절대값은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루트를 씌우니까 이쪽은 루트 2가 될 거란 얘기야. 돼요? 그죠? 그럼 이쪽은 사인 쓰고 세타라고 써요. 그 다음 1분의 1이야. 돼요? 1분의 1이죠. 탄젠트가 1인 거잖아. 탄젠트 몇 도가 1이에요? 45도가 1입니다. 돼요? 그러면 몇 분의 파이라고 쓰면 돼? 4분의 파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죠. 돼요? 이렇게 합성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뭐냐면 시험에 엄청 자세하게 나올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이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면 똑같아요. 그냥 이쪽에 무슨 넣어 쓰면 된다? 마이너스라고 쓰면 끝나는 거죠.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돼요? 그럼 만약에 자 루트 3 쓰고 사인 세타 플러스 만약에 뭐 코사인 세타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딱 돼서 이쪽이 루트 3, 이쪽은 1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절대값이 지금 2니까 그리고 이쪽은 얘가 뭐냐면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루트 3이니까 이쪽은 6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쓸 때 이쪽은 절대값은 2고요. 사인이라고 쓰고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루트 3분의 1이 탄젠트니까 30도 6분의 파이라고 쓰면 끝날 거란 얘기야. 돼요? 그죠? 이 정도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삼각함수 여러 개 삼각함수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y는 쓰고요. 자, 2배 사인 쓴 다음에 x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2배 쓰고 코사인 x야. 자, 이런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막 와! 이러면서 그죠? 여기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으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야지 하는 순간 가는 거야. 훅 가요. 무슨 말이냐? 자, 분명히 합성을 쓸 때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 있는 각도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괜히? 그러니까 합성을 쓴다고 쳤을 땐 각도를 뭐 시켜줘야 돼요? 통일시켜줘야 될 거란 얘기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덧셈 정리를 통해서 먼저 쓰게 되면 2라고 쓰고요. 사인 x가 되고 자, 코사인 30도니까 코를 풀다 말았잖아. 풀다 말았으니까. 그죠? 원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는 뭐냐면 얘가 지금 2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자, 그럼 6분의 파이는 뭐냐면 이쪽은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다음 플러스 이쪽은 자 코사인 x가 되고요. 사인 6분의 파이니까 이쪽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놓고 이쪽은 자 마이너스 2배 코사인 x다.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란 얘기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이 y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거랑 요거랑 다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남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거 이퀄 자 루트 3 쓰고 사인 x 그 다음에 이쪽은 자 여기서 어차피 지금 코사인 x에서 이 코사인 x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되니? 그죠? 그럼 최대 추성을 구할 거면 자 이거 절대값 구하니까 3 플러스 1의 루트 이거죠. 돼요? 얘가 절대값이니까 최대값은 루트 3이고 최소값은 뭐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돼요? 굳이 합성을 하자면 자 이렇게 쓰고 사인 쓴 다음에 이쪽은 x라고 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루트 3분의 1이니까 탄젠트가 3분의 루트 3 되는 건 30도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뭐냐면 6분의 파이라고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면 이제 얘가 합성이 완성된 그런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엔 복잡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를 합쳐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지? 우! 일어나요. 자, 그죠? 자, 화이팅. 알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셀에 아마 있는 문제일 텐데, 자, 이렇게 딱 돼 있고, 이런 식이야. 이게 의학 이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직각입니다. 그죠? 지름의 길이가 L인 이쪽은 그죠? L 반원 위에 반원의 호 위에 한 점 P를 잡을 때, 그죠? 얘가 P고요. 이쪽이 A고 이쪽이 지금 뭐냐면 B래요. 아마 뭐 어딘가 문제가 다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랬을 때 뭐냐면 3AP 플러스 4BP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제 이런 뭐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3AP. 그럼 얘가 이제 이만큼을 내가 뭐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얘는 이게 뭐냐면 L 이쪽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끼고 노니까. 그죠? 코사인 그죠? 그럼 이쪽은 얘는 각을 싹 피하니까 이쪽은 사인이라고 봐서 얘는 L 사인 세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자, 그럼 3AP니까 여기를 3배하면 3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여기 4배하니까 4L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삼각함수 2개 있어요. 최대 최소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된다? 절대값을 구하시면 끝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럼 얘는 16L제곱 플러스 9L제곱이 뭐냐면 루트를 씌운 얘가 최대값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5L이다 되는 거죠. 5L. 돼요? 그죠?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별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덧셈 정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개가 돼 있는 걸 이렇게 이제 뭐 흐트러트려 놓는 게 뭐냐면 덧셈 정리가 될 거고 반대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2개가 돼 있었을 때 이걸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뭐냐면 하나의 삼각함수 그러니까 사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으로 바꿔주는 게 뭐냐면 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합성은 뭐냐면 덧셈 정리 역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돼요? 그죠? 약간 썸네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합성은 덧셈 정리 역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됐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배워야 될 건 배웠고, 이제 실제로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삼각함수의 극한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별거 없어요. 빨리빨리 할게요. 자, 빨리빨리 하고. 시험 빨리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번처럼 풀이를 찍어서 올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안 되면 내일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다른 거 물어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금은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삼각함수 극한. 삼각함수의 자, 그러니까 얘도 마치 똑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은 똑같아. 부정형이 아닌 게 있겠죠, 그죠? 부정형이 아닌 게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같은 걸로 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쓰고 x가 a로 갈 때 sin x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연속이니까 그럼 연속일 때 뭐냐면 자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얘는 어쨌든 극한의 기본은 뭐다? 대입 이거야, 이거야,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일 거예요. 연속일 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정형이 아니죠. x가 만약에 뭐 2분의 파이로 간다. 그럼 sin x다. 선생님 심오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뭐 하시면 돼요? 때려 박으면 돼요. 그럼 sin 2분의 파이니까 이쪽은 얼마야? 1? 하면 끝나는 거죠. 이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이 뭐냐면 부정형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대입할 수 있게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돼요. 다 똑같은 얘기야.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 있어. 리미트 쓰고요. 자, 이쪽은 x가 2분의 파이로 가요. 근데 이게 1 빼기 sin x 분의
이쪽은 만약에 뭐 코사인 제곱 x다 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누구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니까 0이고요. 여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니까 0이야.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부정형은 맞아요. 근데 사실 얘를 부정형이라고 하기엔 자, 그냥 얘를 뭘로 바꿔? 1 빼기 사인 제곱 x로 바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죠? 자, 그럼 여긴 얘가 뭐냐면 1 플러스 사인 x 곱하기 이쪽은 1 마이너스 뭐예요? 사인 x가 되겠죠? 돼요? 아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는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는 느낌이 되는 거죠. 돼요? 이제 이런 느낌이니까 뭐 얘는 뭐 별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리미트 쓰고요. x가 0으로 가요. 자, x 곱하기 사인 x분의 1 요겁니다. 돼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샌드위치형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어차피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과 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상수야. 그지? 상수인데 자, 얘는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요. 오케이?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0 곱하기 무슨 꼴이니까? 상수 꼴이니까 이건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아니면 뭐 여기다가 직접 하시면 돼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0으로 간다 정도로 알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냐면 이제 부정형도 있겠지만 거의 약간 부정형 같지 않은 부정형 플러스 기본적으로 그냥 뭐냐면 연속이니까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가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죠? 이거였어.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다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거 또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그래서 이제 부정형의 극한을 볼 건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식을 또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쪽은 자 리미트 쓰고요. 자, x가 0으로 갈 때 이쪽은 x분의 뭐냐면 사인 x야. 자, 그럼 얘가 지금 1로 간다는 걸 뭐냐면 또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럼 그렇다라고 쳤을 때 얘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 뭐냐면 단위원을 이용합니다. 그죠? 단위원을 이용할 거야.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딱 됐을 때 이쪽은 이런 거야. 중심! 그치? 자, 이게 이렇게 딱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려. 이게 직각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야.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하고요. 자, 그 다음 뭐냐면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 세 개를 가지고 뭐냐면 장난을 칠 거라는 얘기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쪽을 O라고 하고요. 이쪽을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하고 이쪽을 뭐냐면 T라고 할게요. 돼요? 그죠? 그럼 나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자, 넓이를 비교했을 때 삼각형 OAB가 있고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자, 부채꼴. 그죠? 부채꼴 OAB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삼각형 뭐냐면 AOT가 되겠죠.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건 알죠? 돼요? 그렇게 나올 거야. 그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쳤을 때 어차피 지금 얘가 1이란 말이야. 단위원이니까. 이쪽이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각도를 뭐냐면 x라고 둘 거예요.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 쓰고요. 자, 이쪽은 1 곱하기 1 곱하기 뭐냐면 사인 x다. 이렇게 되는 얘가 뭐냐면 자, 삼각형 OAB의 뭐가 된다? 넓이가 될 거란 얘기야. 돼요? 그럼 그거보다 뭐가 클 거냐? 자, 부채꼴 넓이죠. 자, 부채꼴 넓이 뭐였어요? 자, 2분의 1 쓰고 R제곱 세타 아니었나요? 그죠?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럼 이제 이쪽은 얘는 2분의 1 X죠. R제곱. 이거 1 제곱해봤자 이거고 세타는 X니까 얘는 2분의 1 X. 이게 부채꼴의 넓이가 될 겁니다.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얘는 뭐냐면 1이고 여기 X니까 탄젠트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쪽이 뭐냐면 2분의 1 쓰고 탄젠트 X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자, 이거야. 그랬을 때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칠 건데 어쨌든 그럼 이거랑 이거는 다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요. 그다음 이제 또 무슨 짓을 하냐? 자, 또 여기 사인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변을 다 사인으로 나눠줄 겁니다. 돼요? 사인 나누면 1이고요. 이쪽은 사인 x분의 x고요.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쪽은 사인으로 나누니까 이쪽은 사인 x분의 탄젠트 x인데 그럼 얘는 탄젠트라는 거 코사인분의 사인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코사인 x 이거 분의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씨 안녕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이거야. 그럼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아요. 리미트 그 순간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더라도 리미트를 붙이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목표는 뭐 할 수 있다? 같을 수 있다. 그럼 무슨 호가 생기죠? 우리의 친구? 등호가 생기죠. 돼요? 그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야 그러면 x가 0으로 가든 말든 얘는 그냥 y웨이야. 1이야. 그죠? 자 그럼 이제 x가 0으로 가면 이쪽이 1이니까 여기도 1인 거야. 되니? 그럼 생각을 해봐. 어차피 등호가 생겼는데 얘도 1로 가고요. 얘도 1로 가니까 이쪽에 갈 수 있는 게 어디밖에 없다는 얘기야. 1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죠? 야 그럼 sin x분의 x가 1로 가니까 당연히 뭐냐면 그 역수를 취한 x분의 sin 어디로 갈 거란 얘기야. 1로 갈 거란 얘기죠.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지? 자 이거잖아.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약간 이런 내용이야. 또 똑같아요. 자 오씨 완전 똑같아. 뭐냐면 x가 0으로 갈 때요. 자 결국은 딴 데는 몰라. 0으로 갈 때 sin x랑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야. 돼요? 또 중요한 얘기죠. 그럼 또 미분이랑 연관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갑니다. 사인이 이렇게 가는데 생각보다 낮게 가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1일 거란 얘기야. 그럼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0으로 가까이 갈 때 여기에는 sin x나 y는 x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y는 x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거랑 뭐하다? 이때는 같다란 얘기야. 0일 때. 그래서 결국은 또 똑같아요. 자 여기는 y는 sin x라고 했을 때 그거의 x는 0일 때 무슨 선이? 접선이 뭐냐면 여기는 y는 x가 되는 느낌인 거죠. 돼요? 그죠?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럼 또 같아요. 또 똑같아. x가 어디로 갈 때? 자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럼 이쪽은 뭐냐면 자 sin 쓰고 x라는 건 뭘로 바꿀 수가 있냐? 이쪽은 x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계셔야지.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야. 그럼 똑같아. 사인 쓰고 무슨 x? ax. 여기는 뭐다? ax.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얘는 사인 쓰고 여기는 fx야. 그럼 이쪽은 얘는 fx로 간다. 딱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딱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또 똑같은 게 뭐냐면 자, f0은 0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건지. 자,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딱 된다고 치면 자매품이 있어요. 그죠? 자매품. 한마디로 얘는 지우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매품은 x분의 탄젠트 x라는 게 자매품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걔를 써먹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명 과정이 막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말 가끔 정말 미친 학교에서 증명을 하라는 게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언질이 있거나 아니면 시험 때만 결국은 기억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있죠. 그죠? 자 리미트 쓰고요. 이쪽은 x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x분의 탄젠트 x야.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 쓰고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자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뭐냐면 사인 x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똑같아. 그럼 으악? 그럼 얘가 이제 이게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돼요? 그럼 얘도 이게 얼마인데? 1인데.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뭐다? 1이야. 돼요? 그럼 얘도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죠? 얘는 이게 1로 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죠? 자, 너무 괴로웠는데 어제 잘 안 잤나? 미안해. 자, 의도한 건 아니에요. 자, 오늘따라 다들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자, 슬프네요. 자, 어쨌든 다음 시간쯤 해가지고 그 비타오백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거 마시면서 합시다. 그죠? 자, 근데 그거 먹는다고 딱히 이렇게 잠이 깨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가 1로 가기 때문에 그럼 탄젠트 x도 결국 0일 때는 x랑 뭐하다? 같다. 그럼 접선이니까 얘는 탄젠트는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일 거예요. 돼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어쨌든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접선이 뭐냐면 y는 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은 또 똑같습니다. 자 이쪽은 탄젠트 x 있죠? 탄젠트 x는 얘는 뭐냐면 x로 가고요. 자 탄젠트 무슨 x냐면 ax 있죠, 그죠? 얘도 똑같이 ax로 가고 이쪽은 탄젠트 뭐예요? fx. 이쪽은 얘가 뭐냐면 fx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얘를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뭐 크게 별거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그럼 이제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약간 이런 거야. 약간 마지막 사인이랑 탄젠트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에 관한 공식도 있을 거냐면 코사인에 관한 공식도 있을 거란 얘기야.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쪽은 리미트라고 쓰고요. 이쪽은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x라는 건 이쪽은 얘가 2분의 1로 간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뀔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1 빼기 코사인 x가 있어요. 돼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있었으니까 이쪽은 1 빼기 코사인 제곱하면 사인 제곱이야. 그럼 x제곱 있으니까 x제곱분의 사인 제곱을 하면 극한값이 나올 것 같아. 그죠? 그렇잖아요. 야, 그러면 그걸 만들면 되지.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은 1 플러스 코사인 x라고 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뭐냐면 1 플러스 코사인 x를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얘가 뭐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는 거고 나누기 이쪽은 x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돼요? 되게 어제 힘들었나 봐요. 어제 너무 열심히 했는 거죠. 자, 화이팅. 자, 혹시 놓치거나 그런 거 있으면 다시 들어도 되니까 아니면 그게 너무 귀찮으면 저한테 내용을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리니까 그죠? 자, 그렇게 뭐 따라오세요. 자, 리미트 쓰고 x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얘가 뭐냐면 자, 사인 제곱 x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는 x분의 사인 x의 제곱이야. 그럼 어차피 x분의 사인 x는 1로 가니까 그럼 결국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게 똑같이 1로 가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남는 건 뭐냐면 자, 여기다 0 대입한 거니까 이쪽은 2분의 뭐가 될 거냐면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야, 우리 뭐 다 필요 없어. 그럼 이거네? 자, 그러면 여기 x제곱이니까 그럼 이거랑 이게 2분의 1 된다는 건 그럼 여기는 얘는 뭘로 간다 했죠? 얘는 2분의 1 무슨 제곱? x제곱으로 가네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되니? 그죠? 그러니까 공식 외우는 게 약간 얘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별게 없어요. 물론 약간 그 시컨트도 있는데 시컨트는 그냥 지금은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것만 외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x가 0으로 갈 때 이쪽은 자, 1 빼기 코사인 x 라는 건 얘는 뭐냐면 이쪽은 2분의 1 x 제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돼요? 그죠? 외워주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1 빼기 코사인 뭐냐면 ax죠. 얘는 x 대신에 ax니까 ax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셔야 돼요. 생각보다 여기서 실수를 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a도 제곱을 해주셔야 되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fx 라고 하면 이쪽은 얘가 뭐냐면 2분의 1 쓰고 fx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딱 쓰면 끝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부적용이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굳이 헷갈리긴 해서 이제 이렇게 딱 쓰자면 리미트 쓰고 x가 만약에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자, 코사인 x 마이너스 1분의 이쪽은 코사인 뭐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딱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얘는 이런 거죠. 자, 이쪽은 다 부호가 바뀐 거야. 1 빼기 코사인이 그거니까 그럼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를 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은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x가 아니라 2x니까 2x의 뭐라고 쓰면 된다? 제곱. 여기는 그냥 x의 제곱 이렇게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면 돼요. 얘는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 아마 얘는 이게 4가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충분히 뭔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올 거란 얘기야.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덧붙이자면 다 똑같은 얘기죠. 자, 만약에 아까 ln 쓰고 1 플러스 x 그죠? 얘는 x로 가고 ln 쓰고 1 플러스 ax 그러니까 진짜 계속 쓰는 이유는 진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얘는 진짜 무조건 나올 거고 엄청나게 얘를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얘기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꼭 얘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이쪽은 얘는 ln 쓰고 1 플러스 fx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이쪽은 얘는 f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2x 마이너스 1은 얘는 x가 되고 2의 ax 마이너스 1은 얘는 ax가 될 거고 2의 fx 마이너스 1은 이쪽은 얘는 fx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란 얘기죠. 물론 위치 a인 것도 있는데 걔는 뭐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책을 볼게요. 책을 봅시다. 책을 네, 하나씩 갖다 볼게요. 그러니까 142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보는 순간 드르륵 풀면 끝나는 거예요. 보는 순간.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쪽은 얘는 리미트 쓰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다 빼고 가면 자, 여기는 sin x 플러스 이쪽은 뭐냐면 sin 2x 자, 이쪽은 플러스 출가서 여기는 sin 5x입니다. 분의 자, 이쪽은 탄젠트 2x고요. 공식만 쓰면 거의 다 풀려요. 탄젠트 4x
그죠? 플러스 추락가서 이쪽에는 탄젠트 10x야. 그죠? 야 그럼 저기 앞에 보니까 0으로 가면 다 지워. 여기 다 지워. 사인 뭔 필요야? 그럼 1x부터 5x까지 더하는 거니까 1부터 5까지 더한 게 얼마죠? 얼마지? 1, 2, 3, 6, 10, 15. 15x 그죠? 15x 분의 2, 4, 6, 8, 10이니까 2분의 5 곱하기 12 이거니까 6, 5, 30, 30x 이렇게 되겠네. 없어지면 종이 얼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144번 같은 거 볼게요. 144번. 그러니까 결국은 다 공식이야. 그걸 알고 있어야 좀 약간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4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5의 지름 A, B의 한 끝점, 그죠? B에서 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요. 자, 이쪽은 이제 D라고 하는데 A, B, C가 세타일 때,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서 세타 제곱분의 CD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겠죠. 원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죠? 원이 존재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쓱 가요. 그러니까 도형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세타고 이쪽이 A면 얘가 A 코사인 세타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A 사인 세타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지금 뭐냐면 A야. 그럼 얘는 이게 직각이 세타면 얘는 A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자, 사실 얘도 원래는 이제 공식을 저것처럼 쓰긴 써야 되는데 걔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우선 저것만 보세요. 외우는 저것만 빡세니까. 자, 그럼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이쪽은 A 시컨트 세타 이 정도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돼요? 수원에서 배웠던 거죠.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쓱 가고요, 쓱 가요. 그죠? CD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를 그냥은 못 구할 거니까 결론은 이거죠. 전체 길이에서 뭐냐면 이만큼의 길이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얘가 지름이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직각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쪽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도 1이 될 거니까 이쪽 길이가 2가 될 거란 얘기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세타니까 그럼 이쪽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는 얘는 2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돼요? 그죠? 야, 그럼 아까 똑같아. 이렇게 딱 봤더니 이게 직각인데 야, 이 길이 구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 길이 구하는 게 쉽겠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게 코사인인데, 그죠? 이게 코사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를 몰라, 응? 이렇게 둬요. 돼요? 그죠? 그러면 물음표 분의 뭐냐면 2라는 게 이쪽은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럼 얘를 넘기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얼마가 2라는 게 이쪽 얘는 물음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그래서 아까 그 말했지만 이렇게 반대로 바꾸면 얘가 A 시컨트 세타를 했으니까 그럼 얘는 사실 이게 2 쓰고 시컨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 CD라는 거 있잖아. CD. 자, CD라는 건 얘는 뭐냐면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자, 2로 묶은 다음에 그럼 시컨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되니? 그죠?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여기는 2배 쓰고요. 여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이쪽 봤을 때 여기는 자, 어차피 이쪽을 똑같이 코사인으로 바꾸면 코사인 세타분의 이쪽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쪽은 얘는 뭐냐면 자, 2라고 되고요. 여기 코사인 세타분의 이쪽은 얘는 자,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CD 길이니까 그럼 리미트 쓰고요. 이쪽은 뭐냐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그럼 이쪽은 세타 제곱분의 그죠? 이쪽은 얘니까 그대로 쓰세요. 코사인 세타라고 써. 야, 그럼 여기엔 얘는 뭐냐면 이렇게 돼서 이쪽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여기는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겠니?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2라고 쓰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내가 배운 적이 없어요. 자, 근데 1 빼기 코사인 세타라는 건 어차피 0으로 가까이 갈 때 뭐냐면 저기서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를 그냥 뭘로 바꾸면 돼? 2분의 1 무슨 제곱? 세타 제곱 바꿔요. 되니?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이란 말이야. 그럼 밑에 있는 게 0의 개수랑 연관이 있잖아, 그죠? 밑에 0이 2개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냐면 내가 이제 이걸 그냥 대입했을 때 뭐냐면 자, 이쪽도 0이 2개 있어. 그러니까 이쪽은 얘랑 약분할 수 있고 얘랑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0 대입하니까 이쪽은 1이고 이쪽은 얘가 1이니까 1분의 2니까 답이 뭐 나온다? 2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얘는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되게 엄청 줄였거든? 그러니까 뭐를 보시면 되냐면 쭉 넘어가서 나오는 게 이거 이런 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얘도 매년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이게 급수도 매년 한 번씩 나왔고 문과에서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미적투에서 한 번씩 나왔던 건데 쭉 넘어가서 224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225, 226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뭐 할만해 보여가지고 제가 이걸 놓은 거긴 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했을 때 얘는 그렇게 많이 뭐 질문이 나온 건 아니었어서 그러니까 요즘 거는 또 이제 도형을 보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24번을 보면 세타 제곱이야. 0이 2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226번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세타 4제곱이야. 그럼 0이 4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4개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풀어줄 건 224번을 제가 지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 보고 나서 시험에도 아마 이거 비슷한 문제 하나 있을 거니까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이제 그때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4를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외워두시고 중학 도형에 대한 틀을 또 알고 계셔야 그러니까 저번에 배웠던 거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뭐냐면 224번 같은 걸 좀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거의 시험에 나올 거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말 거의 매년 나왔다고 보시면 되니까 학교 시험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잘 보셔야 되니까 어쨌든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224번. 이게 이제 선분 AB가 이제 길이가 1이래요. 빗변으로 하고 AB를 빗변으로 하고 자 BAC가 세타래요. BAC가 세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가고요. 이제 이렇게 간 다음에 으악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직각이 된대요. 자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럼 이 세타가 이렇게 딱 간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쓱 갑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만큼의 각도가 지금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이게 2세타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세타가 된대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D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게 A가 되고 이쪽은 얘가 B가 됩니다. 이만큼의 길이가 1이래요. 그죠? 삼각형 BCD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BCD 넓이라는 게 이제 이게 지금 C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넓이 그럼 얘가 지금 S세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돼요? 요거하고 이제 잠깐 일단 시험 바로 볼 거예요. 알겠죠? 자, 또 좀만 참아요. 그러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대요. 0 플러스가 되겠죠. 0으로 갈 때 이쪽은 세타 제곱분의 S 세타야. 그러니까 최소한 뭐냐면 이 식 안에 최소한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0이 2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인이 있으면 사인 2개, 뭐 혹은 사인 하나, 탄젠트 하나 뭐 이런 게 들어있어야 돼. 아니면 100의 코사인 같은 게 들어있어야 되겠죠. 돼요? 그래야지 약분해서 뭘 써먹을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이 2개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이 얘는 뭐냐면 이쪽 얘는 이만큼이 사인 세타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만큼을 봤을 때 얘는 각도가 대놓고 나와 있는 것 같아. 왜? 어차피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만큼 각도. 그러니까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3파이에다가 플러스 여기서 내가 얘를 만약에 이제 P라고 두면 이거죠? 3분의 2파이니까 6분의 4파이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내가 뭐냐면 P를 더했을 때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360도잖아요. 그럼 2파이잖아요. 그죠?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6분의 7파이에다가 P를 더하면 얘가 2파이니까 6분의 12파이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남는 게 몇 파이가 돼요? 이쪽에는? 이만큼 각도가 이쪽에는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결국은 S세타라고 뒀을 때 얘는 2분의 1 곱하기 자 사인 세타야.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여기 나머지 한 변 이만큼만 구하면 끝나. 그럼 얘를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는 물음표라고 할게요. 물음표에다가 이쪽은 사인 쓰고 이쪽은 얘는 뭐냐면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돼요? 그죠? 그럼 이거야. 그럼 나는 얘만 구하면 끝날 거기 때문에 이쪽은 사인 쓰고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얘는 그냥 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를 쓰게 되면 이쪽은 얘가 뭐냐면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가 날라가요. 그럼 여기 뭔가 1차식 하나만 나오면 끝날 거란 얘기야. 돼요? 그죠? 자, 0 하나만 나오면 끝나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그냥 이대로 구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보조선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겠죠. 이렇게 쓱 갈라요. 이렇게 쓱 가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거야. 이게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이게 1이니까 돼요? 이거 꽤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얘가 코사인 세타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를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길이를. 자, 그러니까 이 길이를 표현한다고 쳤을 때 그럼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각을 싹 피하니까 이쪽은 사인 몇 세타가 되는 거야? 2세타가 됩니다.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이 길이가 얘니까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야, 근데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그럼 요거 놓고 봤을 때 이쪽은 약간 이런 생각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이 뭐냐면 자 2분의 파이 그죠? 빼기 몇 세타? 2세타가 되는 거죠.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요런 방식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각도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뭔가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았으면, 그러니까 뭔가 다른 각도를 이용해서 뭐냐면 나는 이제 이쪽에 있는 이 각이 뭐, 여기 있는 얘만 지금 알면 끝날 거란 얘기죠. 돼요? 그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이쪽에 두고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그러면 이게 6분의 뭐냐면, 자 이쪽은 4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죠? 얘는 이만큼이 이제 6분의 4파이가 되는 거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놓고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이만큼 각을 빼면 남은 각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6분의 3파이가 될 거고요. 이쪽은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2세타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 각이 뭐냐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각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뭐냐면 6분의 파이 플러스 이쪽에는 2세타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만큼의 각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이렇게 되겠죠. 자, 6분의 파이 플러스 2세타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결국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얘니까 이 길이를 모르잖아요. 이 길이를 모르니까 물음표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죠. 만약 공식을 못 외우겠으면 물음표 분의 이쪽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있죠. 자, 그럼 이걸 한 게 뭐냐면 이쪽은 얘가 자 코사인 쓰고 6분의 파이 플러스 2세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란 얘기죠. 돼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야. 그럼 물음표를 내가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므로 자 물음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얘를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자 코사인 쓰고요. 자 이쪽은 6분의 파이 플러스 2세타가 되고 자 이거 분해 이쪽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니? 그죠? 그럼 바꿔줬으니까 다시 여기다 대입하시면 끝나요. 그럼 이제 이거 이퀄 이쪽은 리미트 쓰고요. 자 세타가 0으로 간다고 쳤을 때 자 이쪽은 이미 뭐 세타는 뭐 하나 지워졌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4분의 1이니까 이쪽은 4를 여기다 갖다 쓰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분해 그럼 이쪽은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코사인 쓰고요. 이쪽은 6분의 파이 플러스 2세타가 될 거고 자 이거 분해 이쪽은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바꿔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은 여기 날아갈 거고요. 그죠? 어차피 0으로 가니까. 그럼 여기 세타 날아갈 거고 여기 2랑 여기 4 날아가니까 지금 2가 남겠죠. 돼요? 그냥 그렇게 대입해서 계속 없애주시면서 가시면 끝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 0으로 가니까 이쪽은 얘는 1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은 여기다 0 대입하니까 이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이쪽은 뭐냐면 코사인 30도 풀다 말았으니까 2분의 뭐냐면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날아가면 그럼 이쪽은 얘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값 자체가 뭐냐면 루트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처음 보면.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이 값을 P라고 했으니까 얘를 제곱한 다음 300배를 하래요. 그럼 제곱하면 3분의 1이고요. 거기 300을 하니까 이쪽 얘는 뭐냐면 10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나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씩은 나올 거란 얘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거의 중간고사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이런 도형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도형에 뭘 할 수 있어야 될 거냐면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거란 얘기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다 됐고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 볼래요? 아니면 그냥 지금 바로 볼래요? 좀 쉬었다 보겠죠. 그죠? 자, 지금 아마 한 35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한 50분 볼 거예요. 35분 정도까지 그죠?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죠? 그 보고 그다음 이제 점심 먹고 와서 풀 일도 할 겁니다. 알겠죠? 좀 쉬었다가 여기서 할게요.